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9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던 금요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하락한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보합세였는데요. 일단 금요일은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일명 새마녀의 날이었죠. 이날은 각각의 자산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냥 파생상품 시장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현물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날 각 자산군이 보여준 가격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 뜻이 없는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얘기죠. 이제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 있을 FOMC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근원 물가가 확연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죠. 따라서 FOMC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는 매파적 발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9월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금리 동결이 확정적이니만큼 요거는 볼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금리 정책이죠. 그런데 시장은 다음 FOMC에도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거의 4분의 3 정도로 우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리가 오를 확률과 거의 반반이었죠. 그런데 금리 동결 지지가 증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네,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주에 근원 물가의 완만한 하락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은 예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향후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예측보다 훨씬 낮게 나왔는데 이게 2021년 1월 이후 무려 2년 8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모두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유가입니다. 유가가 계속 오름세라는 것이 앞으로의 물가 동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물가는 더 올라서 WTI가 91달러조차 넘어섰습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죠.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0달러 정도가 한계치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덜 올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이슈가 좀 있었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가 향후 반도체 수요 둔화를 예상하면서 장비 공급사들에게 납품 연기를 요청한 것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TSMC는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그런 TSMC가 생산을 위한 장비 확충을 지연시켰다는 얘기는 앞으로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죠. TSMC는 각 고객사들로부터 반도체의 필요 계획을 수집하고 그에 맞춰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 장비 늘리려던 것을 멈췄다는 얘기는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기업이 다 안 좋을 것이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판매량이 증가하는 회사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 하나만 가지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각 기업의 판매와 매출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요일 상장에서 IPO 대박을 터뜨린 ARM의 경우 오늘은 장중에 10%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다 결국은 4.5% 하락 마감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다 안 좋았던 것도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상장 초기에 투기 열풍에 의한 변동성이라고 봐야겠죠. ARM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분석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대 전통차 기업 GM, 포드, 스텔란티스, 구 크라이슬러죠. 이 세 빅3의 노조가 사상 최초로 동시 파업을 했습니다. 다만 모든 공장이 멈춘 것은 아니고 각 회사별로 한 개 공장씩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가동을 중단한 공장들이 모두 각 회사들의 최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계산으로는 일주일에 최대 5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파업이 금방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도 이미 전통차 3사 대비해서 평균 임금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면 비용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차이가 너무 나게 될 경우 반사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 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테슬라에게도 분명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다른 회사가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면 테슬라에서 전통차 기업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노동자도 증가할 수 있고 전체적인 채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들은 노조 영향으로 계속 임금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테슬라 내에서도 노조 가입에 대한 강한 불씨가 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물론 결과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이번 대대적 파업이 당사자인 전통차 기업은 물론 테슬라에게도 별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파업과 같은 이슈는 결국 금방 정리가 되는 단기적 이슈죠. 기업의 미래 가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자라면 더 장기적인 가치를 봐야죠. 테슬라가 드디어 기가 멕시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착공을 위한 의향서를 멕시코 관할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테슬라는 원래도 공장을 빨리 짓기로 유명하죠. 기가 텍사스의 경우는 착공 시점에서부터 거의 정확히 1년 만에 첫 테스트 생산 차량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기가 멕시코도 아마 짓기 시작하면 1년 내로 차량 생산이 될 텐데 그렇다면 내년 말이면 이미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뉴스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진짜 뉴스죠. 얼마 전 목표 주가 $400를 제시한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79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략 180만 대가 판매될 예정이니 향후 7년간 약 4.3배 판매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진 기가팩토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현재 테슬라의 캐퍼시티는 대략 200만 대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공장들에서도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장이 가능은 합니다만 한계가 있죠. 결국은 공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죠. 미래 가치로 향하는 길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진짜 기업의 미래 가치와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슈에 의해 잠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모두 페이크에 불과하죠. 비트코인의 경우는 다시 가격이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강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함을 보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을 들었다 놨다 했던 FTX 사태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격이 사건 발생 전보다 더 상승한 부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악재가 터졌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이 악재를 완전하게 소화했다는 뜻이 되겠죠. 시장은 항상 앞을 봅니다. 그런데 눈앞의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더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FTX 악재의 최대 희생양이었던 솔라나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FTX 사태로 가격이 급락했던 시점에서부터 제가 이미 단기성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시장에서도 FTX 사태를 노이즈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소동에서도 분명 최저점에 공포에 판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단기적 뉴스와 같은 것에 끌려다니면서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부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타임프레임을 길게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의미 없는 뉴스나 작은 변화들까지도 모두 추적해야 할까요? 그렇게 냉혈하고 철저한 투자자가 된다고 해서 투자가 더 잘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업 투자자라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피땀 흘려 번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는 구매력의 보존 수단으로서 평생 투자를 해야 하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할 시간도 정신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어설프게 냉철한 투자자 흉내를 내기보다는 차라리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진 자산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게 낫습니다. 좋아해야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야 더 열심히 지켜보고 세밀한 곳까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그 말의 뜻은 엄연히 말하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착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생각의 폭이 제한됩니다. 그로 인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투자를 망치게 되죠. 하지만 올바른 사랑은 집착이 아니죠.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는 자산에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오래 사귈 수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투자를 하면서도 그 자산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애정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끼는 마음 없이 그저 언제 올라서 팔아치울까만 생각하고 있으니 오래 함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에 애정을 품어야 합니다. 단 올바른 사랑이어야지 집착이어선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주는 만큼 받는다는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 움직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산을 사랑할 때, 그래서 애틋한 마음으로 보살필 때 그 자산도 여러분에게 그 마음만큼의 보답을 줄 것입니다. 자산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투자하는 내내 언제 오르나 가격만 쳐다보면서 고통받게 되지만, 투자하는 자산에 진심으로 몰두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어차피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투자라면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투자가 늘 괴롭다면 얼마간의 돈을 벌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